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믿고 보는 밀리터리 지식 채널 슈퍼소닉 TV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안승범 대표님과 함께 화제의 밀리터리 이슈를 보내드릴 건데요. 지금 2025년 아닙니까? 네, 6월달. 제가 진짜 궁금한 게 이 KF-21 전자전기 이 25년도에 이 개발 착수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어요. 돈을 줘야 되는데 정부에서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 겁니까? 뭐 관련된 기본 기술 개발을 하고 있겠죠. 그다음에 관련 업체들이 뭐 LIG 넥손도 있고 다 꾸준하게 이제 연구 개발을 하는데 네. 이게 다 이제 모아져서 전투기에 담으려면은 이 전투기 이제 개발 로드맵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블럭 1, 블럭 2, 그다음에 뭐 EX라고 하는 것도 있고. 예예. 그리고 이제 또 전자형이 또 옆에 파생되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는 뭐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제가 볼 때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방송은요. 새로운 전자전기 이것에 대한 소식보다는 저희가 작년 2024년 이맘때예요. 이때 이 전자전기 KF-21 이것을 어떻게 방송했는지 어떤 내용으로 여러분께 들려드렸는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과거로의 획입니다. 딱 1년 전으로 1년 다시 한번 전에.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쓰고 있는 이 선글라스 좀 다르지 않습니까? 이건 KF-21 그 선글라스가 아니네요. 아닙니다. 이게 바로 현재 공군 납품용으로 그것도 조종사용 선글라스입니다. 뭐 일반 선글라스 아니에요. 조종사용 선글라스입니다. 이거 혹시 티타늄 뭐 이렇게 들어간 겁니까? 맞습니다. 야 역시 보면 딱 아시네요. 이건 좀 뭐 튼튼해 보이네요. 이 티타늄 테에 네. 이게 평광 렌즈가 아니고 크로마 렌즈입니다. 이거 좀 비싸겠네. 비싸죠. 지난번 KF-21 그건 이제 보급형이고. 예, 보급형이고 이건 거의 뭐 2배 이상 비싸죠. 네. 네, 그래서 이 대한민국 공군에 진짜로 납품이 되는 이 조종사용 선글라스 여러분께 오늘 소개해드립니다. 자, 저희가 얼마 전까지 KF-21 선글라스를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어요. 네. 그런데 오늘 저희가 쓰고 있는 이 선글라스 와 멋있습니다. 대표님은 또 미러형인데요? 다르죠? 네. 멋있습니다. 예, 디자인이 일단 뛰어나네요. 네. 마음에 드는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가볍습니다. 예, 이 선글라스는 바로 대한민국 공군 조종사가 실제로 쓰고 있는 선글라스입니다. 예. 예,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이 KF-21 선글라스 같은 경우에는 이 평광 렌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예, 이 야외에서 빛을 차단하는 능력은 뛰어나지만 네. 이 실제 조종할 때 또 운전할 때 이 핸드폰을 볼 때 이 계기판이나 이런 핸드폰 이 액정의 글씨라든지 이런 게 잘 안 보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크로마 렌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눈부심을 줄이고 색은 또렷하게 그리고 초정밀 광학 설계로 되어 있고 고선명 기능성 렌즈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용도가 좀 더 향상된 건데. 예, 근데 이게 실제로 공군에 납품되고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실제 공군에게 납품한 지 얼마 안 됐고요. 얼마 안 됐습니다. 예, 그리고 이 테 같은 경우에도 이중 티타늄 프레임으로 설계가 됐어요. 티타늄. 티타늄 하면은 이 강성과 탄성 네. 이런 게 뛰어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크로마 렌즈와 티타늄의 만남. 네. 야, 진짜 이 선글라스 40년 제조 노하우의 국내 정밀 기술력을 보여주는 그런 선글라스입니다. 네. 물건이 아주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공군 조종사용 이 선글라스는 딱 디자인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님이 쓰고 계시는 미러 그레이형이 있고요. 네. 또 제가 쓰고 있는 다크 그린 골드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블랙 그레이형이 또 따로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선글라스 케이스가 상당히 묵직하네요. 맞습니다. 두꺼운 가죽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앞에는 이게 공군 실제 납품용이기 때문에 로고가 있습니다. 예, 네. 대한민국 공군이라고 이렇게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네, 오랜만에 봅니다. 예, 뛰어난 품질로 만들어진 실제 대한민국 공군 조종사용 선글라스입니다. 여러분 고정 댓글에 링크를 달아놨으니까요. 클릭하셔서 이 선글라스 한번 구매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 KF-21 EA 전자전기. 예, 이 전자전기는 원래 한 3년 전부터 네. 얘기는 이제 나와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뭐 로드맵보다는 이제 개발을 하겠다고 이제 어떤 앞으로 이제 비전을 네, 뭐 이렇게 포스터 같은 거를 이제 발표를 했었다가 네, 올해 이제 그 전자전 협회에서 국제 전자전 협회에서 세미나를 열었는데 네. 거기서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요. 예, 그래서 오.
2025년도에 소요 제기를 통해서 진입을 할 것이다. 개발에 돌입을 할 것이다. 내년에. 예. 근데 원래 3년 전에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 목표 연도 시작하는 연도가 올해 2024년도였는데 그 당시에는. 예. 근데 이게 지금 국방 분야에서도 R&D 네. 개발 연구 비용을 좀 이렇게 감축이 되다 보니까 1년 이제 이렇게 미뤄진 거죠, 내년으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정식으로 이제 KF-21EA라고 이제 이름을 이제 명칭을 붙여서 나온 거죠. 근데 이제 그 동안에 우리 공군이나 이제 합참에서 네. 그 글랄로에 대해서 이제 뭐 연구 검토를 했는데 본격적으로 뭐 이게 도입을 해야 되겠다, 아니면 미국에 요청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그동안 없었던 게 다 이제 이런 큰 그림, 우리 국산 전투기를 통해서 이제 전자전 공격기를 만들자. 물론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네. 그 KF-21 그러니까 전투기 기반의 전자전 공격기고 네. 별도로 이제 뭐 수송기나 비즈니스 제트기를 이제 개조해서 그 안에 탑재를 해서 하는 거는 또 별개 사업이고. 그 별개 사업이고요. 네, 그건 전자전기라고 하고. 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드린 거는 이제 전자전 공격기 KF-21의 EA 버전. 전자전 공격기 KF-21 EA. 네. 예. 그래서 이제 그게 내년부터 이제 출발을 할 것이다 하면서 진짜로 출발을 하네요. 그래서 국제 전자전 협회에서 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게 7월 이제 초순이었고 며칠 안 됐습니다. 예, 근데 그 전에 이제 뭐 6월달, 5월달에는 이 기반되는 플랫폼, 소위 이제 5세대 스텔스 기능을 넣는 기반이 되는 NACS. 예, NACS. 예, 그 이제 그 전 단계가 이제 그거라는 거죠. 플랫폼이 더 이제 좀 더 개발을 더 해놓고 그렇죠. 그 상태에서 또 파상용으로 들어가겠다. 네. 그래서 5월달, 6월달에 이제 뭐 세미나에서 발표한 거는 이제 KF-21 NACS. NACS.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이번에 다시 이제 또 본격적으로 이름이 등장한 게 KF-21 EA. EA요. 예. 그래서 두 가지 내용으로 이제 이렇게 흐름이 이제 5월, 6월, 7월달 이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소요가 이제 전자전기니까 별도로 이제 또 요청이 돼야 되겠지만 네. 공군에서 이제 합참으로 그리고 기존의 블록2 이후에 네. 이제 블록2 이후에 어떤 거 더 높게 완성시킨 버전에서 그 EA로 넘어간다. 그러니까 KF-21EX에서 네. 예, KF-21EA로 넘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EX라는 거에서 이제 그 안에서 3단계로 나눠지는데 네. NACS 1단계, 2단계, 3단계 각각. 그래서 그게 다 완성되고 이제 뭐 양산 들어가면은 네. 그때 이제 뭐 이 전자전 공격기가 또 이제 거의 3단계에서 이제 같이 등장할 수 있다. 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NACS라면은 이 차세대 공중 전투 체계를 말하는데 예, 영어로 얘기해서는 Next Generation 네. Aerial Combat System. 그냥 일종의 뭐 명사, 고유 명사 형식으로 이제 단어가 이제 형성이 돼서 약자가 NACS 대문자로. 네네네. 예. 그리고 이제 이게 1단계에서 3단계 이르기까지 이제 개발을 한다. 그래서 이제 NACS 1단계에는 지능형 비행 제어 체계와 스텔스 성능. 그러면 지능형 비행 체계는 아무래도 AI 쪽을 말하는 거겠죠? 그렇겠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물론 이제 그것도 뭐 종류가 여러 가지 있겠죠. 뭐 네. 성숙도에 따라서. 예. 그리고 일단은 이제 제목을 이렇게 설정해 놓고 있고. 예. 그리고 다음에 이제 지향성 데이터 링크 요즘 한창 얘기하는 네. 그 F-22나 이런 전투기에서 이제 하는 지향성 데이터 링크 통합.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가서는 그 내장형 뭐 IRST하고 타겟팅 포드. 그러니까 F-35에서 내장형 센서하고 이제 내장 무장창. 네. 이제 그것도 실현을 이제 구현을 하는 거죠. 아.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모든 걸 완성시켜서 거의 성능이 F-35의 스텔스 성능에 뭐 준하는 거기까지 목표를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그건 이제 넓게 얘기해서 NACS라고 하고 있죠. 네네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또 시간이 지나서 나온 게 이번에 나온 게 이제 EA 버전 전자전 공격기. 전자전기. 예, 공격기.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거는 이제 블록 2 이상에서 이제 이게 구현되고 실현이 되는. 그래서 그러니까, 전에 비교해서 이제 뭐 이게 뭐 블록 1, 2, 3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부적인 이제 구체적인 명칭이 그러니까요. 등장하는 거죠. 야, 이제는 이 KF-21의 세부적인 능력의 어떤 디자인, 구성들이 지금 정립이 되고 있네요.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더 들어가면은 EA 버전은 네. 그 스트라이크 패키지를 위한 고출력 지향성 전자 지원 화력이다. 를 제공한다. 예. 예, 그렇게 해서 작전급의 전자전기로 이제 운영을 이제 할 것이다. 예, 그게 특징이고 네. 동시에 이제 시드 전용 공격기로 운영도 될 것이다. 예. 그래서 뭐 그걸 다시 말해서 이제 아군의 항공 작전을 지원하기 위한 하드킬과 소프트킬을 모두 갖추게 된다. 아, 킬까지 들어가게 되니까 네. 능력이 좀 이 전에 호넷
전자전기에 비해서 좀 배가가 되는 거네요. 아주 우리가 이제 그 성능을 이제 미국에 준하는 그 도달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 거죠. 반대로 이제 그 글라우르는 훨씬 전에 개발했던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당시에 이제 한참 개발할 때 우리는 그러한 기술을 이제 갖추고 있지 않았는데 지금은 네. 이제 성숙이 돼 시간이 지나고 기술 기반이 많이 이제 갖춰졌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이제 개발해서 도입해서 국산으로 그 공군에 배치를 하면 된다 이거죠. 굳이 네. 뭐 외국산 바라볼 필요 없다는 거죠. 아, 그러네요. 예, 마치 뭐 유로파이터 뭐 전자전 공격기가 이제서야 뭐 나오듯이 네. 뭐 우리는 또 동시에 또 얘기를 해서 이제 개발을 하는 거고. 자, 그러면 이 KF-21EA의 구체적인 내용의 발제는 됐는데 네. 본격적인 개발은 언제부터 예정되어 있습니까? 이 블록2가 이제 완성되는 다 통합되고 이제 다 개발이 끝나는 28년도 이후에. 아, 28년도 이후에.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뭐 미사일도 그렇고 신형 미사일도 그렇고 네. 뭐 초음속 미사일도 그렇고 타겟팅 네. 포도 그렇고 새로 이제 우리가 이제 도입을 이제 해야 되는 거 개발해서 네, 네. 결국에는 이제 이게 2028년 이후에 개발을 한다는 거는 곧 실전 배치는 빠르게 잡아봤자 2030 뭐 1년 2년 그렇겠죠. 한 4년을 또 이렇게 텀을 둬야 되니까. 네. 그래서 모든 게 또 이게 무기 체계가 보면은 지금 차기 무기들, 차세대 무기들 한국에서 또 개발하고 있는 거, 네. 물론 이제 수출에 또 수출 전선에 나서야 되겠지만은, 그렇죠. 그러니까 1단계가 27년에서 28년도에 이제 지금 얘기도 온갖 무기들 얘기하는 게 등장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아주 정밀도가 높은 무기, 더 추가로 개발 더 이제 심혈을 기울여 된 거는 네. 2031년 2년 또 넘어가면 이제 실전 배치까지 가는 생산해서. 아.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 전 단계죠. 그래서 현재 지금 24년도 의미가 있는 거는 이제 그 25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얘기가 될 수 있는데 네. FA50 수출력 M형 있죠, 개량력. 그렇죠. 그게 이제 25년도에 등장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2020년 말에 가서 블록 1, KFG 블록 1이 이제 실물이 등장해서 그렇죠. 양산 배치가 들어가는 거고. 네. 그러니까 세월이 이렇게 또 이제 기다려야 되는 건 있다는 말씀입니다. 25, 26 그리고 이제 27, 28년도 이후에는 블록 2.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2030년 넘어가면은 블록 3라 할 수 있는 이런 네. 이제 전자전 공격기 이런 것들이 무장과 함께 이제 도입이 되고 양산 배치가 되는 거죠. 그럼 현재 실전하고 있는 EA-18G 전자전기 그라울러 얘보다도 좀 더 어떻게 보면은 더 선진적인 전자전기 공격형 전투기가 나오는 겁니까? 거기에 준한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면 준한다. 미국도 지금 계속 개량을 끊임없이 하고 있고 전자전 제머포드도 지금 새로운 걸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네. 다들 뭐 말씀하신 대로 계속 교체를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한다고 이제 봐야 되겠죠. 앞선다기에는 좀 그렇고 네네. 우리가 국산으로 다 이제 커버할 수 있다. 우리가 만들어서 쓸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다. 도입할 필요 없다. 네네. 즉 항상 국산의 어떤 모토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또 값싸게 좀 더 그것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어떤 운영 이제 네. 획득해서 운영 유지를 할 수 있다. 그게 이제 목적이기 때문에 준한다고 봐야 되겠죠. 미국제 글라우르의 신형 개량형. 예. 거기에 이제 뭐 센서들이 계속 업그레이드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네. 예. 지난해인가요? 제가 이 부산에 미국의 이 로널드 레이거노 이 항공모함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 당시에 제가 초대를 받아서 그때 갔었는데 이 그라울러가 가장 눈에 띄었습니다. 근데 이게 함상 위에는 한 대밖에 없더라고요. 뭐 밑에 또 있나 보죠? 그렇죠. 예. 밑에 경납고에 있어요. 그래서 자세히 제가 좀 이렇게 살펴봤었는데 그 FA-18 슈퍼 호넷이랑 EA-18G 그라울러랑 그렇게 뭐 다른 건 딱히 보이지 않았어요. 뭐 날개 끝단 이 주날개 끝단 저번부터 이렇게 펼쳐 있던 끝단에 이제 포드 같은 게 달려 있고 예. 그리고 밑에 또 뭐 두툼한 뭐 하드 같은 게 달려 있고 그렇죠. 무슨 뭐 다리미 같은 게 달려 있고 다리미. 예, 그다음에 이제 뭐 그 앞에 기관포가 이제 제거된 상태고 예, 그 정도. 좀 더 심플한 것 같았어요. 예, 그래서 뭐 이렇게 뭐랄까 좀 둔탁하다 그럴까 슈퍼원의 시리즈 중에서 제일 둔탁하게 보이죠. 그래서 뭐 저도 뭐 이렇게 전에 그 전시 이제 그렇게 공개했을 때 전시장이나 특히 뭐 이렇게 다르다, 뭐 새롭다 그런 건 없었어요. 그런 건 없었어요. 예. 근데 그게 이제 전 세계에서 사실상 유일한 아주 전자전 공격기. 예. 아주 그거 특화시킨. 예. 물론 이제 뭐 다른 나라도 있다고 하는데 그건 다 포드 이제 그러니까 탈착하는 포드에 따라서 네. 전자전 능력을 갖추는 거고. 근데 그걸 다 합해서도 미국의 글라우르가 가장 선진화되고 첨단화된. 네. 예. 그것도 현재 뭐 제모가 교체되고 있고 신형 선진 그 포드로 바뀌고 있고.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장기간 이제 사용하게 되겠죠. 근데 우리는 그거를 처음에 도입을 할까 했는데 너무 비용도 이제 과다하고 미국이 또 수출을 허용을 이제 한 나라가 딱 한 나라 호주만 했고, 예. 그리고 만약에 뭐 여차여차해서 우리가 그걸 이제 도입 승인을 이제 판매 승인을 받아도 상당히 다운그레이드 될 것이다. 뭐 여러 가지 내부가 그러니까 쉽게 뭐 이렇게 그대로 미국이 쓰고 있는 그대로 받지를 못하니까
그 비용대 효과, 뭐 획득 비용 다 따져보니까 아 우리가 좀 때를 기다리자. 그게 바로 이제 KF-12 보람의 전투기에 접목을 시키자. 그래서 이제서야 이제 구체적으로 이 A라고 하는 게 나오는 거고. 그러네요. 그 전에는 이제 뭐 전시했던 뭐 코로나 기간 중에 네. 어떤 포스터 붙여가지고 이제 어떤 그 좀 주요 전시 행사 때 보여지긴 했는데 네. 그게 뭐 좀 길게 봐야 되는. 당장 뭐 이렇게 그렇죠. 성취할 수 개발을 성취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봤기 때문에 네. 그러다가 이번에는 이제 진짜 우리 한다 하는데 그 시작하는 목표 연도가 원래는 올해인데 그게 R&D 예산이 이제 축소가 되면서 내년을 1년 미뤘다. 그래서 미뤄졌지만은 내년에 아주 본격 어떤 착수를 들어간다. 그렇지만 향후에 한 5년 이상은 좀 기다려줘야 된다. 완성된 제품 항공기를 이제 보기 위해서 그다음에 성능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중간중간에 어떤 기술들이 다 유입이 돼서 다 접목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역시나 이것도 다 시간 싸움이고 기다려줘야 되고 그래서 하나씩 이제 등장을 하면은 어떤 좀 뿌듯함이 있겠죠. 이제 우리가 웬만한 걸 다 전투기급을 이제 다 개발을 하고 네. 우리가 다 만들 수 있는 단계로 이제 접어들고도 성숙된 2030년대는 이게 또 수출 시장에서 뭐 나라에 따라서 좀 더 그런 성능을 이제 맞춰서 줄 수 있고 물론 또 우리도 하다 보면은 좀 일부는 뭐 다운그레이드 줄 수도 있어요 비공식적으로. 수출량이요. 네, 나라에 따라서 그대로 뭐 줄 수 있는 것 같지는 않고. 그렇겠죠. 100%.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미국처럼 이제 그런 이제 시절이 오는 거죠. 네. 그런 시대가 이제 앞으로 올 수 있는 거죠. 우리도 좀 이렇게 가려가면서 갑의 입장에서. 네. 근데 지금은 방사 수출품 보면은 뭐 있는 거 뭐 온갖 좋은 거 그냥 다 붙여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죠. 일단은 인정을 받기 위해서. 뭐 특히 지상 장비에서 그렇죠. 네네네. 수출되는 거 보면은. 근데 이제 항공 분야는 이게 거꾸로 이제 우리 또 간접적인 적대 효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좀 상황에 봐서는 좀 더 이렇게 조정해서 판매하지 않을까. 물론 이제 그게 2030년대 중반 이제부터 이제 시작될 것 같고. 네. 예. 정말로 앞으로의 현대전은 무조건 이 공격기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어떤 시대가 왔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항상 주장하는 게 뭐 전자전 공격기 플러스 스텔스기.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측방이나 후방에서 또 수송기 기반 아니면 비즈니스 제트 기반으로 이제 띄우는 거. 그래서 끊임없이 그걸 이제 개발을 시키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대표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동안에 이 대한민국이 전자전기를 들여오지 않은 이유, 도입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네요. 그다음에 이제 한미 연합 전략이기 때문에 네. 그 사이에 개발하는 그 사이에는 이제 미국의 글라우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고. 그게 또 한미 연합이라서. 예, 견제가 되고 해서 그 사이에 이제 시간을 이제 갖고서 이제 빨리 개발한다. 그래서 이제 현재 그게 이제 출발을 앞두고 있는 거죠. 예, 그동안 정말 말로만 대한민국도 전자전기 만든다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이게 풍문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오피셜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추진하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네. 올해 이렇게 이제 세미나에서 얘기도 좀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내년에 이제 서울 아덱스 때 10월 말에 아덱스 때 구체적인 모형이 등장할 수 있어요. 포도 뭐 여러 가지 붙인 거를 등장할 수 있는데 그때까지가 이제 뭐 이렇게 부응을 시켜야 되는 말 그대로 이거를 막 해야 됩니다. 예산 더 주세요. 이제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먼저 뭐 기본 개요가 좀 더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진짜 착수 들어가 승인 나와서 들어가면은 그다음부터 이제 입 다물죠. 이게 전자전기이기 때문에. 밖으로 이제 흘러나온 얘기가 이제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그 이후에 2026년 이후에는 이제 아주 비밀리에 보안을 유지하면서 개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돈을 이제 받아서 어떤 그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 행정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알린 거죠. 이런 이제 세미나를 통해서 알려야죠. 그래서 뭐 대체적인 그림도 공개를 하는데 앞으로는 진짜 개발 이제 뭐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이제 또 대신 NACS라고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 그래서 그림을 지금 이제 뭐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내부 무장창, 인터널 뭐 웨이펀 베이라고 해가지고 그게 이제 공개를 이제 그림을 처음으로 이제 했어요. 아주 그냥 대놓고. 이제 요것만 가지고 이제 그 동안에 이제 블록 2까지는 이제 홍보를 하겠죠. NACS 1, 2, 3 가지고. 그래서 오히려 이제 EA 전자전 공격기는 좀 나중에는 쑥 들어갈 것 같아요. 공개되는 게. 그래서 잘 지켜보시면은 변화를 이제 알 수 있어요. 그런. 자, 이렇게 저희가 작년 2024년 방송을 봤는데 이거 지금 뭐 빨리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현재 뭐 기반 기술을 계속 이제 그 관련 업체들이 하고 있는 거고 그 세세한 거는 뭐 저희 또 디펜스 타임즈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참고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펜스 타임즈 잡지 구독도 좀 하세요. 그래서 뭐 아주 자세한 그 전문적인 기록 맞아요. 진짜 전문적인 잡지라서 좀 어려운 것도 있어요. 보셔도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어렵습니다. 디펜스 타임즈 근데 구독자 좀 늘고 있습니까? 네. 덕분에 늘고 있죠. 덕분에. 그리고 이제 이 전자전기 얘기하셨기 때문에 이게 이제 또 새로운 정부에서 또 이제 또
검토를 해서 네. 로드맵을 또 새롭게 정리한다든지 조정한다든지 그 예산 문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언제쯤 그 예산이 본격 개발 예산이 투입될지 이런 부분도 좀 올해 하반기에 좀 지켜보셔야 돼요. 항상 그 예산 그 처리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네, 근데 지금은 이제 한참 여름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이제 해당되는 소유군에서는 이제 장기 로드맵을 이제 하면서 제출을 하는데 네. 보통 이제 이런 내용들이 알려지려면 이제 9월 말에서 이제 시작이 되고 이제 한 11월 말까지. 그때 좀 다시 한번 다루시죠. 좀 예. 자세한 거는. 예. 올해 후반에는 좀 이 네, 얘기를 본격적으로 한번 다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뭐 인도네시아 때문에 KF21 블록 1 이 문제가 복잡하게 얽히지 않았습니까? 특히 이 예산 문제. 예, 혼란스럽게 이것 진행되고 때문에 있죠. 뭐 전자전기를 뭐 어떻게 하려고 해도 이 개발할 수 있는 연구 착수금이 없어요. 아니, 본격적인 예산 투입이죠. 아, 기반 기술은 이제 뭐 LG 넥슨 같은 데서 하고 있으니까 예. 다 모으면 되고 체계 통합 새롭게 모아서 이제 새로 설계를 하면 되기 때문에 내부 설계를 예. 그래서 그런 거야 뭐 이제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 모습을 진짜 이 전자전기다 하는 모습을 이제 볼 수 있는 거는 좀 앞으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완성된 기체. 예, 그러네요. 네. 예, 당장 뭐 KF21 블록 1, 블록 2가 중요한 거지. 우선은 이 전자전기가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예, 지금 블록 2도 사실 또 개발을 해야 되는 그 과정이 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네. 블록 2하고 이제 병행해서 전자전기도 이제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물론 이 전자전기는 필수로 꼭 있어야 할 전략 무기인데 아무튼 예산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